원소들의 주기성 이론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자의 구성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원자는 중심에 원자핵, 그리고 원자핵을 돌아다니는, 원자핵 주위를 돌아다니는 전자로 이루어져 있죠. 여기서 다시 원자핵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봤을 때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여기서 양성자는 플러스 전하를 띱니다. 한 개당 상대적인 전하량 플러스 1 띄고요. 그리고 이 원자핵 주위를 돌아다니는 전자는 입자당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1 전하를 띈다. 따라서 우리 원자라는 애들은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라는 게 중요했고요. 다음에 밑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원자핵을 이루고 있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상대적인 질량을 우리는 1로 뒀고, 전자는 상대적인 질량이 1837분의 1로 매우 작았단 말이죠. 그래서 원자핵의 질량은 대부분이 원자핵이 차지하고 전자는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가볍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요. 원자핵은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더라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요, 전자는요 원자핵 주위를 돌아다니는데 얘네는 특정 궤도에서만 돌아다닐 수 있었고 궤도와 궤도 사이에서는 존재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전자를 배치했을 때 최외곽 전자, 원자가 전자라는 개념이 나왔었거든요. 그 개념 한번 더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최외곽 전자는 말 그대로 한자어 풀이해보면 가장, 외, 바깥, 각은 껍질 각자입니다. 그래서 최외곽 전자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원자의 전자 배치를 해봤을 때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배치되어 있는 전자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원자과 전자는 뭐였냐? 원자과 전자는 우리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 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었고요. 중요하다. 별표 좀 칠게요. 원자과 전자라는 애들은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 중에서 화학 결합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를 의미했습니다. 의미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화학결합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건 뭘 의미하냐? 이거는 원자가 혼자서 있을 때 안정하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했을 때 안정한 원자라면 화학결합에 참여 안 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화학결합에 참여한다는 것은 다르게 얘기해보면 안정하지 않다. 즉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전자를 가득 채우고 있지 않은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전자를 모두 채우고 있지 않은 경우. 그래서 우리 뒤에 가서 주기율표 할 때 배울 거지만 18쪽 원소들은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전자를 다 채웠기 때문에 결합에 참여 안 할 것이다. 그래서 예시 한번 얘기해주면 10번인 네온 같은 애들은 최외곽 전자는 8개였지만 원자가 전자는 0개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더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에너지 준위 한번 볼게요. 전자들은요 원자핵과 가까운 전자 껍질, 여기 1번 껍질 있죠? 원자핵과 가장 가까운 껍질부터 전자를 채우게 됩니다. 전자들은 원자핵 에서 가까운 전자 껍질인 1번 껍질부터 채워질 거고, 1번 껍질에는 전자를 최대 2개까지 채울 수 있었다. 우리 이거는 얘기했었거든요. 그 다음
원자핵이 있을 때 원자핵과 가장 가까운 껍질부터를 1번 껍질이라고 하고 그 다음 2번 껍질, 3번 껍질 쭉쭉쭉 갔었죠. 그랬을 때 전자 배치를 해봤을 때요. 전자가 에너지가 낮은 전자 껍질부터 에너지 준위가 낮은 전자 껍질부터 채워지게 된다라는 거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전자를 채울 때 에너지 준위가 낮은 전자 껍질부터 채워진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에너지 준위 그래프를 한번 옆에다가 그리기 나와 있는데요. 이런 거죠. 세로축을 에너지라고 두고 가로축은 전자 껍질이라고 두면 첫 번째 전자 껍질은 에너지 준위가 가장 낮다. 여기 N은 1 이렇게 나올 거고 두 번째는 N보다는 에너지 준위가 높게 이렇게 N은 2 다음 세 번째 껍질은 2보다는 또 높게 N은 3 네 번째는 또 3보다는 에너지 준위가 높도록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자가 에너지 준위가 낮은 데서 높은 곳으로 갈 때는 에너지를 흡수해야 됐었고 반대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올 때는 에너지를 방출했다 이렇게 우리 기억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체크 잘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원소 기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소 기호를 봤을 때요. 원소 기호에서 X가 원소 기호라고 하면 X의 왼쪽 아랫부분, 원소 기호의 왼쪽 아랫부분 Z라고 나와 있는 부분에요. 각각의 원자 번호를 쓰게 됩니다. 근데 우리 원자 번호는 어떻게 매겼냐라고 했을 때 이 원자가 가지고 있는 양성자 수에 따라서 매겼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우리 아까 전에 위에서 봤던 것처럼 양성자 수와 전자 수는 같아야 한다. 그래서 여기는 전자 수로 채워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요. 우리 여기 원소 기호 왼쪽 윗부분 여기 A 부분은 뭐라 쓸 거냐 하면 여기는 질량수다. 우리 질량수는 어떻게 구했냐?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를 합한 값이었다. 이렇게 구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한 번 더 복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기율의 발견 한번 볼게요. 수업 시간에는 아마 라부아지에부터 데베라이너, 뉴렌즈, 맨델레프, 모즐리 이렇게 5명의 과학자를 얘기했을 건데요. 일단 간단하게 좀 필기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선생님이 얘기했던 과학자가 라부아지에였고요. 33종의 원소를 이제 크게 네 분류로 구분했었다라고 얘기했었고 그 다음이 데베라이너. 데베라이너 같은 경우는 중요한 부분이 원자량으로 주기율을 얘기했었다. 이렇게. 그러면서 세 쌍의 원소가 원자량 부분에서 비슷한 점을 가지더라. 그게 어떻게 비슷했냐? 그래서 리튬, 나트륨, 칼륨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리튬의 원자량과 칼륨의 원자량의 평균값이 나트륨의 원자량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장한 것이 세쌍원소설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리고 나서 나왔던 과학자가요. 뉴렌즈가 주장한 것은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원자량 순서대로 얘기를 했었고 8번째마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애들이 배치되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옥타브설 얘기했습니다. 옥타브설 얘기했었고 얘도 원자량 기준이었다. 그 다음에 과학자가 맨델레프죠. 맨델레프도 원자량 기준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 과학자는 총 63종의 원소들을 배열을 했고 최초의 주기율표를 만들죠. 그러면서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은 맨델레프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원소들도 예측했기 때문에 주기율표에서 그런 발견되지 않은 원소들의 자리까지 비워뒀다. 그래서 미발견 원소도 예측했더라.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요. 세 번째 모즐리죠.
모듈리가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현대 주기율표의 틀을 완성했다. 이렇게 완성을 했고요. 얘는 아시다시피 원자 번호 순대로 배열을 했고요. 원자 번호는 결국 양성자 수에 따라서 우리가 매긴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체크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통합과학에 나오는 과학자는 이렇게 3명은 필수적으로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넘어가서 밑으로 이제 주기율표가 나오는데요. 주기율표는 이제 필수적으로 20번까지는 필수적으로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쭉 튀어볼게요.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아르곤, 그 다음에 칼륨, 칼슘까지 이렇게 20번입니다. 수소 1번부터 시작해서요. 쭉쭉쭉 20번까지 칼륨입니다. 근데 쌤이 추가적으로 필기해 준 게 있었죠. 35번 브로민 있었고요. 그 밑에 또 53번 아이오딘도 기억해 주셔라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 주기율표를 얘기할 때 족과 주기로 나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족은요 1족부터 총 18족까지 존재합니다.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경계로 3족부터 12족까지는 생략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원래 주기율표는 더 길다. 그치만 3부터 12조까지는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압축시켜서 단축시켜서 우리는 보고 있는 게 단주기율표다. 이렇게 얘기했었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 족은요. 이렇게 1족, 2족 이런 식으로 갈 거거든요. 그래서 족은 우리 세로줄이다 라고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기가 볼게요. 주기는 또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요. 1부터 총 7주기까지 존재합니다. 그래서 쭉쭉쭉 7주기까지 있을 건데 우리는 여기 4주기까지만 표시를 하고 있고요. 주기는 이제 반대로 1주기, 2주기, 3주기 이런 식으로 갈 거기 때문에 주기는 가로줄이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기율표를 따져봤을 때 이 원자들의 전자 배치를 이뤄봐서 같은 족이면 원자과 전자수가 같았고요. 그 다음 같은 주기면 전자 껍질 수가 같았죠. 그래서 어떻게 같았냐 우리 전자 배치해 보시면 1주기는 1개, 2개, 3개, 4개 이런 식으로 주기 번호 따라서 전자 껍질 수가 존재했었고 원자과 전자수 같은 경우는 1, 2, 13족은 3, 1의 자리수로 갑니다.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거는 18족은 0이다 라는 게 제일 중요했었죠. 왜냐? 원자과 전자라는 건 화학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를 얘기하는 건데 18쪽 애들 같은 경우는요 전자를 꽉꽉 채우고 있다. 그래서 이미 안정하기 때문에 화학 결합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요 원자과 전자수는 1, 2, 3, 4, 5, 6, 7, 0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최외각 전자수는 말 그대로 가장 바깥에 들어있는 전자수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돼요. 다만 헬륨은 전자를 2개밖에 안 가지기 때문에 최외각 전자수가 2개겠죠.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원소들이 주기성을 나타내는 까닭은 뭐냐? 중요한데요. 이 원자과 전자 때문이에요. 이 원자과 전자는 결국은 화학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였고 얘네가 화학적 성질을 결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자과 전자수가 같은 족인 애들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만 예외도 있습니다. 수소 같은 애들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래서 원소들이 주기성을 이렇게 나타내게 되는 것은 원자 번호에 따라서 배열했을 때 원자 번호가 증가함에 따라 원소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원자과 전자수가 주기적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원자과 전자수는 같은 족이면 같고, 같은 족인 애들은 원자과 전자수가 같기 때문에 화학적 성질까지도 비슷하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우리 금속과 비금속까지 오늘 할 건데, 일단 주기율표에서 금속, 비금속을 조금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금속부터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금속은 이렇게, 얘네가 금속이고요. 그 다음에 비금속. 비금속은 여기 수소까지 포함해 주셔야 됩니다. 수소 포함해서 이렇게. 이렇게 비금속이죠. 그러면 이 중간에 끼어 있는 애들은 누구냐? 색깔 안 쓴 것이 준금속입니다. 중금속 같은 경우는요, 금속과 비금속의 성질을 모두 가지거나 금속과 비금속의 성질 중간 정도를 띠는 애들을 중금속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뒤에 금속과 비금속을 조금 구분 지어 보도록 할게요. 자, 금속은요, 우리 주기율표에서 봤을 때 왼쪽에 보이죠? 이렇게 왼쪽이 보여요. 하지만 우리가 항상 고려해줘야 되는 건요, 3에서 12족이 생략되어 있거든요. 3에서 12족은 생략되어 있지만 이 부분이 거의 다 우리 금속이기 때문에요, 금속은 주기율표에서 왼쪽과 가운데에 위치한다, 이렇게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가운데 생략된 애들이 거의 다 금속이기 때문에요, 금속 수가 비금속 수보다 훨씬 많습니다. 수적으로 금속이 훨씬 많아요. 다음 비금속은 우리 여기 주기율표의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오른쪽. 다만 누구는 왼쪽이에요? H는 왼쪽이죠. 수소는 왼쪽에 위치합니다. 자, 그 다음 이온의 형성. 결국 원자들이 이온을 형성한다는 것은요, 얘네처럼 안정되고 싶은 거거든요. 얘네처럼 안정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금속인 애들은 원자과 전자수를 1개, 2개, 3개 정도 버려주면 돼요. 그러면 전자를 잃게 되면 양이온을 형성하죠. 반대로 비금속인 애들은요, 전자를 1개, 2개 정도 얻어주면 돼요. 그래서 음이온을 형성합니다. 하지만 이미 안정되어 있는 18쪽인 애들은요, 이온 형성하지 않아요. 그래서 비금속이라고 모두 음이온을 형성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얘는 이온 형성하지 않고요, 수소 같은 경우는 비금속이지만 양이온 형성합니다. 그래서 음이온 형성하고 18쪽과 H는 18쪽은 제외시켜줄게요. 18쪽 제외, 그 다음에 H는 양이온,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자, 실온에서 금속과 비금속의 상태 한번 보시면 금속은 대부분은 고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액체인 금속이 있어요. 그렇죠, 수은이죠. HG 수은입니다. HG는 액체. 그 다음에 비금속 같은 경우는요, 고체 또는 기체로 실온에서 존재할 거고, 또 예외도 있습니다. 브로민 같은 원소는 액체로 존재한다. 그 다음 광택. 금속은 광택이 있고요, 비금속 광택 없습니다. 열과 전기 전도성. 금속은 열과 전기 전도성이 큽니다. 하지만 비금속은 작죠. 근데 비금속 중에서도요, 흑연이라는 애가 있거든요. 흑연은 전기 전도성 있습니다. 이런 거 한번 봐주시고, 뽑힘성과 표짐성. 금속 같은 경우는요, 뽑힘성과 표짐성이 있고 비금속은 없다, 이렇게 했었죠. 우리 그리고 뽑힘성과 표짐성을 우리 한자어로 좀 바꾸면 뽑힘성은 연성이었고요, 표짐성은 전성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우리 원소들의 주기성 이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